수차례 출시가 미뤄진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가 결국 시장에 나오지 못한 채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첫 소형 제트 여객기 사업인 스페이스 제트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지금까지 미쓰비시는 제트 여객기 개발에 1조엔,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으나 잦은 설계 변경과 생산 문제로 납기를 연기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놓고도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일본인들의 기대가 워낙 컸던 데다 여객기와 비교하기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전투기 KF-21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에서도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스페이스 제트 사업이 왜 폭망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일본인들의 비난 섞인 생생한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제트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의 항공산업 역량을 모아 90석짜리 소형 여객기를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공식 출범했는데 원래 개발비는 1,500억엔, 납품 예정일은 2013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발비의 3분의 1인 500억엔을 투자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회사인 미쓰비시 항공기를 설립해 사업을 주도하기로 한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사실 원래의 시리즈명은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 MRJ였지만 2019년에 스페이스 제트로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미쓰비시는 2014년 여러 차례 연기를 거친 끝에 시제기 1호기를 출하했고 이듬해 나고야 비행장에서 초도 비행에 성공했지만 결함이 발견돼 비행 시험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후 테스트에서 또 다시 문제점이 발견됐고 예상과는 달리 취역이 계속 연기되자 이번에는 부품업체들이 자금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2017년 제작사인 미쓰비시 항공기가 7년 동안 납품을 못한 결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데 여기엔 미국, 유럽의 민항기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고액을 받는 보잉, 봉바르디에 엔지니어들을 대거 스카우트한 영향도 컸습니다. 사실 이때쯤부터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일본에서조차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미쓰비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2019년 시리즈명을 스페이스 제트로 개명하고 기존 70인승 모델을 취소하는 등 미국 시장을 겨냥한 76인승 모델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감염병 사태로 항공 수요가 불투명해지자 개발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 미국 내 비행 시험 장소를 폐쇄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이렇듯 마지막엔 감염병 핑계를 댔지만 개발 과정에서 설계를 자주 변경하고 생산 문제가 잦았던 만큼 미쓰비시의 능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이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던 건 스페이스 제트 사업이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진정한 국뽕의 산물로 항공기 산업에 대한 꿈이 남달랐던 일본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매개체였던 겁니다. 과거 2차 대전 초기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제로 전투기가 미군 전투기와 맞붙었을 때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던 만큼 일본의 항공기 개발 역사도 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패전 후 미 군정이 7년간 항공기 생산과 개발을 금지하면서 일본의 항공산업 기반이 무너졌는데 스페이스 제트 사업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차례 연기 끝에 2020년 도쿄올림픽 전에는 무조건 납품하는 것으로 미뤘지만 다시 2022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6번째 연기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러는 사이 개발비는 1조엔까지 늘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2020년, 2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민항기 시장은 장거리 국제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중대형기와 짧은 거리를 다니는 소형기로 나뉘는데 스페이스 제트는 소형기 중에서도 좌석이 100석 이하인 리저널 제트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제트기 시장은 전체 민항기 시장의 5%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인데 심지어 80%는 봄바디어와 엠브라에르가 장악하고 있어 개발했더라도 일본 항공사 말고는 사줄 곳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자 사업성은 더욱 불투명해졌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스페이스 제트 사업의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개발비만 1조엔 이상 쏟아부은 일본의 첫 제트 여객기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쓰비시항공기 등 관련 사업의 자산 가치를 영엔으로 손실 처리한 데 이어 개발비를 대폭 삭감해 사업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공시장 상황이 회복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최근에 이르러서야 스페이스 제트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철수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렇듯 15년에 걸친 숱한 시도에도 일본이 여객기 개발의 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건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객기와 전투기는 다른 분야이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봤던 KF-X 사업을 한국이 보란듯이 성공으로 이끌자 이런 사실을 아예 무시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은 TO-10을 5년 만에 개발한 데다 A사 레이더 개발 성공에 힘입어 KF-21의 초음속 시험 비행까지 모두 완료하면서 일본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의 국산화율이 90%에 달하는 가운데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으로선 이제 한국과 항공기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사벽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작은 여객기로 시작해 전체 항공기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며 자존심을 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스페이스제트 사업이 오랜 시간과 인력은 물론 무려 10조 원을 날려먹자 일본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좌절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앞서 스페이스 제트 사업의 동결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미쓰비시는 동결 발표 전에 ANA와 JAL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향후 계획이라도 알려야 하는데 상식이 없어 보인다. 고객을 뭐로 보는지 어이없다. 개발 중단 발표는 고객에서 취소시키는 작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체에 시시콜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명문이 필요했던 거다. 모든 고객사들이 주문을 취소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사업 철회를 발표할 것 같다. 비겁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쓰비시가 스페이스 제트 사업을 철수할 방침을 굳히자 현재 일본에선 해당 온라인 기사에 댓글 2,000개 이상이 순식간에 달릴 정도로 분노와 실망의 반응이 어마무지한 상황인데요. 일본인들은 2년 전에 동결이라고 발표되고 나서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우 유감이다. 처음부터 허리를 잡고 개발 체제를 정돈하고 기본 설계로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산 여객기 개발의 진심이라면 여기에서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만 운용해도 되는 여객기라도 만들어야 한다. 스페이스 제트 사업과 관련해 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큰 설비 투자를 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2020년에 사실상 사업 중지가 돼 결국 도산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실적 악화로 이어진 기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 없다. 근처에서 보고 있었지만 프로젝트 발족 당시부터 능숙하지 않다고 느꼈다. 아마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고참 멤버는 프라이드가 너무 높아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이런 기업 문화가 프로젝트를 망쳤다. 성능이 높은 기체를 설계할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지 않고 일본의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좌초됐다. 미쓰비시가 개발 자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덕분에 일본 국민에게 과세되는 부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꿈을 이루려면 꿈꾸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고선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스페이스 제트 사업에서 제대로 깃발 흔들 수 있는 책임자가 과연 있었을까?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될 거라고 너무 낙관했다. 투입된 국비도 전액 상환하고 싶을 정도다.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분해라. 여객기를 개발해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책임자가 부재했다. 프로젝트에 들어간 세금을 환불해줘라. 이제 여객기든 전투기든 만들겠다는 계획은 그만두고 차라리 그 돈을 경기 대책을 위해 써라. 이번 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면 경영진에게 판단 실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금이 투입된 만큼 책임을 추궁해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등의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스페이스 제트 사업은 감염병 사태 덕분에 이제라도 끝나는 게 일본으로서는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시간을 끌면서 인력과 돈을 계속 낭비했더라면 일본에겐 더 큰 재앙이 됐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